주부가 술,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광고를 규제하고 위험성 경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삼성과 현대차 두 개 그룹의 영업이익이 전체 상장사의 50%를 돌파하는 등 재벌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등 30대 그룹이 올 하반기에 82조 원을 투자하고 6만 600명을 채용합니다. 국내 상장 건설사의 절반가량이 상반기에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경기 지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오늘 3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김종성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가 187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3.10포인트, 2.74% 떨어진 1874.03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내준 것은 지난 7일 1886.80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한 달 만인데요. 미국 제조업 경기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에 약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회의 등 대형 이벤트에 대한 부담으로 낙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기관은 지난 1월 25일 이후 가장 많은 4천억 원 이상의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개인이 5,496억 원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884억 원, 575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4,984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과 통신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이 급락했고 현대중공업과 LG화학 등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로 2.38% 내리면서 주가가 120만 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상한가 3개 종목 등 243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581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예,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난달 파업의 여파로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집중 매도에 따라 유가증권 시장에서 각각 3.81%, 2.58% 하락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만도, DIC, S&T 모티브 등 자동차 부품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자동차주들의 주가에 급제동이 걸린 것은 지난달 완성차 판매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판매 대수가 24만 9,484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는 내수와 수출이 각각 30%, 31.7% 줄었고 기아차는 내수와 수출이 12.4%, 12.8% 감소했습니다.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 대수도 29만 3,924대에 그치면서 지난해보다 4.6% 줄어드는 등 올 들어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기아차 역시 글로벌 판매가 지난해보다 0.5% 줄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하락했는데요. 미국 자동차 전문 미디어 워즈오토에 따르면 8월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합산 점유율은 8.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현대 기아차의 부분 파업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면서 자동차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김용수 SK증권 연구원은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 이유는 재고 물량이 없는 데다 판촉 인센티브가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난달 부분 파업 여파로 10만 7천 대가량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이 전체 판매에 악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현대기아차의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현대 기아차의 노사 협상이 타결된 만큼 특근 등을 통해 올해 판매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윤기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현대 기아차의 판매는 영업 외적 요인으로 인해 부진했지만 이달부터 미생산 물량을 특근으로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차의 중국, 브라질 신공장 가동과 기아차의 국내 공장 증설 등으로 올해 700만 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장문수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이달부터 신형 산타페가 판매되면서 현대 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오를 것으로 보이며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역시 지난달 현대 기아차의 부분 파업 여파로 3, 4분기 실적에는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해외 공장의 가동 등으로 실적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문영 동부증권연구원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DIC 등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완성차 업체의 파업 여파로 3, 4분기 실적 감소가 우려된다며 하지만 현대위아의 중국 공장 증설과 만도의 브라질 공장 가동, DIC의 중국 공장 흑자 전환 등으로 실적 회복세가 곧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김종성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술,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광고를 규제하고 위험성 경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값에 흡연 경고 그림을 삽입하고 담배 성분을 공개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담배값 앞뒤 옆 면적 50% 이상의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또 라이트, 마일드 등의 문구도 실을 수 없게 되고 현재 6가지만 표시하고 있는 담배 성분에 대해 각종 첨가제를 비롯한 담배 성분을 상세하게 공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과 5개 광고판을 이용한 주류 광고도 전면 금지하고 음주 장면도 불허할 방침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두 개 그룹의 영업이익이 전체 상장사의 50%를 돌파하는 등 재벌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재발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 소속 83개 상장사의 올해 상반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이 25조 1,197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 늘어났습니다. 이들 10대 그룹의 상반기 영업이익 비중은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70%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재벌그룹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돼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삼성그룹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11조 6,06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60%가 증가했으며 삼성그룹 영업이익이 전체 상장사에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달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은 6조 4,153억 원으로 12.5% 늘었고 비중은 18.0%였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등 30대 그룹이 올 하반기에 82조 원을 투자하고 6만 600명을 채용합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0대 그룹 투자액은 69조 1천억 원, 고용 규모는 6만 2,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채용 인력 중 고졸 출신은 18,540명으로 전체의 29.6%에 달했으며 하반기에는 30%에 해당하는 18,760명의 고졸 사원을 새로 뽑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 건설, 정유 등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업종은 투자 계획이 부분적으로는 축소됐으나 유망 신산업에서 투자가 늘어나 30대 그룹의 연간 투자 규모는 151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상장 건설사의 절반가량이 상반기에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건설사 33개 가운데 42.4%에 해당하는 14곳이 상반기에 순이익에서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금호산업으로 순손실액이 4,998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벽상건설, 삼한기업, 남광토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건설업체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우건설을 제외한 삼성엔지니어링, 대림산업,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산업 등 6개 건설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이 LG를 상대로 유기발광 다이오드 기술을 유출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가 OLED 핵심 기술과 인력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유출했다며
영업비밀 등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의 직원을 통해 삼성의 OLED 기술과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빼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LG 측은 기술 유출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낸 가처분 신청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은 3,168억 8천만 달러로 7월 말보다 25억 3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에 이어 넉 달 만에 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한은은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절상한 덕에 이들 통화표시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늘었고 외화 자산 운용 수익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가운데 하나인 이파 2012가 오늘 폐막합니다. OLED TV를 앞세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우위가 두드러졌는데요. 올해 이파에서 드러난 세계 전자업계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흥록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파의 핵심은 TV인데요. TV 분야에서 삼성과 LG 등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돋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이파 2012의 주인공은 단연 OLED TV였습니다. OLED TV는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 소재를 이용한 TV인데요. 화면이 얇고 선명한 데다 반응 속도가 빨라 궁극의 TV 또는 꿈의 TV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OLED TV를 전시한 곳은 여전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유일했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반면 주로 UD 혹은 4K라 불리는 초고해상도 TV를 주력으로 내세웠습니다. 도시바는 84인치 TV와 무안경 3D UD TV 등을 내놨고요. 파나소닉도 103인치 PDP UD 패널과 4K보다 해상도가 2배 높은 145인치 8K 패널을 전시했습니다. 소니도 TV 전시 대부분을 UD TV에 집중했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나름대로 TV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하이얼은 41인치 투명 디스플레이 무안경 3D와 함께 안구인식 컨트롤 기술 등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번 이파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이 TV 삼국지라 할 만한 경쟁을 펼쳤는데요. 이 경쟁에서 삼성과 LG의 우세가 뚜렷했다는 것이 국내외 전자업계의 평가입니다. 일본 업체들이 4K를 앞세우는 것도 아직 OLED TV를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OLED TV가 이번 전시를 위해서 이송하는 도중에 사라지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OLED TV인데요. 이송 중에 2대가 사라졌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1일 수원 사업장에서 이파에 전시할 OLED TV 가운데 30대를 실었고요. 지난달 28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전시장에서 이송한 물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고 나서 보니 2대가 사라졌던 겁니다. 21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배송 일정 중에 언제 어느 곳에서 사라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현재 독일과 한국 두 나라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 측이 우려하는 점은 기술 유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OLED가 꿈의 TV인데다가 삼성과 LG만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국가들이 이 기술에 탐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경쟁사가 정식 출시에 앞서 OLED TV를 확보한다면 삼성전자가 수년에 걸쳐 개발한 내부 회로 설계나 각종 솔루션을 미리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단번에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삼성, LG와의 격차를 빠른 시간 내에 좁히게 되는 셈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일단 단순 분실이나 절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파에서는 TV 이외에도 많은 제품과 기술이 전시가 됐을 텐데요. 주목할 만한 흐름은 어땠는지 알려주십시오. 네, 이번 이파는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기기 연결의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공식 기조 연설부터 이 같은 점이 강조됐는데요. 로지테크의 브레켄 데렐 사장은 지난 1일 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통신망을 이용해서 모든 전자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미래의 기기 연결 시대에서도 한중일의 격전이 예상됩니다. 이번 이파에서 일본 가전업체 파나소닉과 소니 등은 스마트폰으로 전자레인지나 에어컨, TV 카메라 등 다른 기기를 제어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LG전자 역시 PC로 TV를 제어하는 와이다이 기술이라든지 모든 기계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스마트 쉐어,
그리고 좀 보다 간편한 공유 방식인 LG 클라우드 등 무려 4-5가지 방식의 연결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올쉐어나 올캐스트와 같은 전용 기기들의 콘텐츠 공유 또는 콘텐츠 제어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업체별로 이 같은 기기 연결이 자리가 잡게 되면 한 회사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자연스럽게 다른 종류의 제품도 구매하면서 기업의 충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기 연결성은 아마도 머지않은 시기에 가전업계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산업부의 김웅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세계그룹이 면세점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신세계는 그룹 계열사인 조선호텔이 부산 파라다이스 면세점 지분 81%를 931억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면세점 중 가장 규모가 큰 파라다이스 면세점은 지난해 전체 면세 시장의 5%가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세계 최대 백화점인 센텀시티 등과 연계해 복합 쇼핑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신세계가 면세 사업에 뛰어들면서 신라와 롯데 양자 대결 구도였던 면세점 시장 판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북아프리카 석유회사로부터 5천억 원 규모의 해양 플란트 설비를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부유식 원유 저장 설비는 원유 15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초대형 저장 설비로 STX 조선해양은 심해 작업에 대한 설계와 제작, 설치, 해상 시운전도 맡게 됐습니다. STX는 220만 배럴 규모의 부유식 원유 저장 설비를 올해 초 인도한 데 이어 이번 수주가 이어져 해양 플랜트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이른바 웰빙과 힐링 상품이 세계 소비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자들은 경기 침체 속에서 심신의 활력소를 찾고자 스포츠 레저용품, 친환경 건강식품, 미용 제품 등을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스포츠 품목인 러닝화와 보급형 자전거가 특수를 노리고 있으며 유기농 식품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화장품과 미용기기 등 미용 관련 제품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 싼 값으로 사치 욕구를 충족하려는 이른바 립스틱 효과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아차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향 시승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승 대상 차량들은 이달 출시 예정인 준중형 신차 K3와 K5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R, 뉴 소렌토 R, 카니발 R 등 총 300대입니다.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오늘부터 23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